안녕하세요. 인생학교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젊을 때는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았고, 중년에는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서 역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은 떠나고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나니 마치 내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그 대상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변해버렸을 때 찾아오는 그 묵직한 허무함과 외로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감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행복의 중심을 당신 바깥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 맡기면 삶은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 배우자의 사랑, 주변의 인정, 직함과 재산 같은 것들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벽에 기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벽이 있을 땐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벽이 움직이거나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행복을 외부에 기대고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짐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전부야.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아. 듣기엔 아름답지만 이 말은 상대에게 내 행복을 책임지라는 부담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지 못하고 오직 자식에게만 기대고 살면 자식은 부모의 눈빛 하나에도 숨이 막힙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발로 서서 나란히 걷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업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고슴도치의 거리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상처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가족 관계도 같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들러붙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행복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을 봐도 내 마음이 공허하면 그 풍경은 배경일 뿐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작은 햇살 한 줄기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진짜 부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내면이 빈 사람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끊임없이 밖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죽이는 대신 시간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행복을 수입하지 말고 스스로 생산해야 합니다. 남이 재미있게 해줘야 웃는 사람은 행복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입품은 비쌉니다. 돈이 들고 감정 노동이 필요하고 공급이 끊기면 바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작은 발전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 읽기, 글쓰기, 악기, 정원 가꾸기, 공부. 이런 활동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즐거움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는 지적 취미입니다. 자식은 떠나고 배우자는 늙고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읽은 책, 내가 쌓은 지혜, 내가 가꾼 내면의 정원은 평생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충만한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만 행복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반면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작은 왕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야만 쓰러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한 삶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요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젊을 때는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았고, 중년에는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서 역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은 떠나고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나니 마치 내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그 대상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변해버렸을 때 찾아오는 그 묵직한 허무함과 외로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감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행복의 중심을 당신 바깥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 맡기면 삶은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 배우자의 사랑, 주변의 인정, 직함과 재산 같은 것들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벽에 기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벽이 있을 땐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벽이 움직이거나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행복을 외부에 기대고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짐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전부야.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아. 듣기엔 아름답지만 이 말은 상대에게 내 행복을 책임지라는 부담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지 못하고 오직 자식에게만 기대고 살면 자식은 부모의 눈빛 하나에도 숨이 막힙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발로 서서 나란히 걷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업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고슴도치의 거리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상처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가족 관계도 같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들러붙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행복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을 봐도 내 마음이 공허하면 그 풍경은 배경일 뿐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작은 햇살 한 줄기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진짜 부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내면이 빈 사람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끊임없이 밖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죽이는 대신 시간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행복을 수입하지 말고 스스로 생산해야 합니다. 남이 재미있게 해줘야 웃는 사람은 행복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입품은 비쌉니다. 돈이 들고 감정 노동이 필요하고 공급이 끊기면 바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작은 발전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 읽기, 글쓰기, 악기, 정원 가꾸기, 공부, 이런 활동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즐거움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는 지적 취미입니다. 자식은 떠나고 배우자는 늙고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읽은 책, 내가 쌓은 지혜, 내가 가꾼 내면의 정원은 평생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충만한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만 행복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반면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작은 왕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야만 쓰러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한 삶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